그럼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도록 합시다. 뭘 이용해서? by least square principle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스퀘어드 디비에이션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베타 해트는 어떤 것이다? argue mean한 베타다. f 베타를 mean하는 argument of 베타다라고 한 뜻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minimize 하고 있는 argument of 베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할 수 있겠죠. 파셜 데리버티브 취해가지고 이것의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식입니까? 전형적으로 요 D가 스퀘어드 로직이지 않습니까? 요 스퀘어드니까 요거는 포물선으로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요거는 예를 들면 베타라고 하면은 요게 요런 식의 포물선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베타 제로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베타 1에 대해서도 포물선이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의 그레디언트, 파셜 데리버티브를 찾아가지고서 이것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x-a 스퀘어드가 있다 치자. 이거를 미니마이 플러스 b가 있다 치자.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파셜 데리버티브 해가지고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요걸 어떻게 합니까? 이퀄 제로로 두죠. 왜 이퀄 제로로 둡니까? 그레디언트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그레디언트가 0인 이렇게 평면이 되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플랫해지는 그 공간이 익스트림 포인트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곳이 바로 그런 익스트림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퀄 제로로 다음과 같이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위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파라미터 두 개가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합니까? 베타 제로, 베타 1. 그래서 두 개의 관점에서 파셜 그레디언트를,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줍니다. 베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하고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베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베타 제로 속에 있죠. 요 속에 있으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맞습니다. f g 가로 x 요렇게 되어 있으면 d dx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건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첫 번째로 요 스퀘어드니까 스퀘어드를 미분해 줍니다. 바깥에 있는 함수를 f'으로 만들어 줍니다. 2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밑으로 오고 1승이 된다. 2가 밑으로 오고 1승이 이렇게 2가 밑으로 오게 되고 여기는 1승이 되었습니다. 1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에 g'x를 해줍니다.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줍니다. 요 속에 있는 함수 무엇입니까? 요 속에 있는 함수죠. 요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주는데 베타 제로의 입장에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로 곱해줍니다.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다다다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요게 이퀄 제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하나의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고 요걸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뒤에 요 마이너스 2는 뭐 날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yi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는 부분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그대로 들어서 밖으로 갈 텐데 서메이션도 같이 갈 겁니다. 서메이션도 같이 가는데 요거는 i라는 첨자에 상관없으니까 베타 제로는 n개만큼만 다 있을 것이고 n 베타 제로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 베타 1이라고 하는 것이 xi에 의해서 곱해질 것입니다. xi는 n에 의해서 여러 번 이제 여러 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xi가 n1부터 n까지 여러 개로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걸 다 서메이션 해서 베타 1으로 곱하면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면은 밑에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자, 베타 1에 대해서도 이제 미분을 합시다.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 프린시펄이 적용되고 그래서 2가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1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속에 있는 거 미분해야겠죠. 속에 있는 거 미분하는데 이번에는 베타 1 속에 있었던 게 베타 1은 1참수인데 그것이 개수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xi죠. 그래서 마이너스 xi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퀄 제로로 두게 된다. 자, 여기까지 되고 마이너스 2는 마찬가지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평이하게 풀어 써버리면 xi 곱하기 yi가 다음과 같이 서메이션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요거 그대로 들어서 옮겨버리게 되고 여전히 서메이션도 같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베타 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n개가 아니라 xi 곱하기 베타 제로인 것이죠. xi 곱하기 베타 제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서메이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메이션 xi 베타 제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xi가 속에 있는 것도 곱셈이 될 겁니다. xi 곱하기 베타 1 xi 그러면 xi가 스퀘어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메이션을 타니까 xi 스퀘어드의 서메이션 그 다음에 베타 1이 남아있겠죠. 요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그래서 베타 1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다 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밑에와 같이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수학이냐? 이제는 중학교 수학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수학 연립방정식 푸는 것이죠.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모르는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다 선형입니다. 교수님, 여기 스퀘어드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선형 아니지 않나요? 그래 선형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 입장에서 보면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입장에서 보면 다 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이제 접근하는 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냐면 n 베타 제로 플러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xi 베타 1은 yi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온 것이죠. 요것을 여기 있는 부분과 같이 좀 맞춰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베타 제로에 곱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서메이션 xi도 같이 있다 그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탁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곱해줍시다. xi 베타 제로 플러스 요 곱하면 요것도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있네요. xi 스퀘어드하고 베타 1는 yi 그 다음에 x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맞춰주면 되죠. 요것도 좀 맞춰주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은 요렇게 온다고 하면 그냥 서메이션 xi가 베타 제로에 곱해 있죠. n도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n 서메이션 xi 베타 제로 플러스 여기도 또 n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n xi 스퀘어 베타 1은 n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n의 서메이션 xi yi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래 가지고 빼줍니다. 그럼 빼면 날라가고 요것만 남게 됐다. 그쵸? 베타 1은 서메이션 xi 스퀘어 빼기 n 어떻게 됩니까? xi 스퀘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고는 요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빼면 빼면 서메이션 yi 서메이션 xi 빼기 n xi yi 그러면 요걸로 요거 밑에 나눠버리면 되겠다, 그죠? 나눠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눈 결과물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눈 결과물을 정리하면 베타 1이 나오게 되고 베타 1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타 1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 아이고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것들은 뭐 뒤에 이제 정리할 때 좀 트릭들이 몇 가지 뭐 쓰여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뒤로 정리될 때 몇 가지 이제 트릭들이 좀 있고 뭔가 인트로덕션 하는 것도 텀들도 좀 새로 인트로덕션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거 다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보면 또 디비에이션 얘기입니다. 어떤 디비에이션 얘기입니까? xi가 mean과 얼마만큼 디비에이션 하느냐, yi가 mean과 얼마만큼 디비에이션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은 어떻습니까? 밑은 xi의 mean의 디비에이션, 베리언스 형태다. 그죠?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 되니까 여기 S로 일부러 적어놨죠.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가 되고 있다. 여기 또 어떻게 됩니까? n-1분의 1로 할 수 있고 n-1분의 1로 할 수 있지만 이거 캔슬아웃 돼서 요렇게만도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SXY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요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XI와 YI 이렇게 풀고 나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YI와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Y바 XI 요것들 요렇게 푼 것과 요렇게 푼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푼 게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푼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X바, Y바가 이렇게 풀린 게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X바, Y바가 이렇게 풀린 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표기하면 되겠다. 그죠? 밑에 있는 것처럼 표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XI가 Y바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Y바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낼 것이고, 그 다음에 XI가 서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면, 그러면은 요것은 나중에 그 미인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인의 형태로 표현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XX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와 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밑에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도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xi 스퀘어드가 요거 풀면 xi 스퀘어드가 나오게 되겠죠. xi 스퀘어드가 나오게 됐고, 마이너스 x바의 스퀘어드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x바의 스퀘어드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2의 xi, x바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x바를 앞에 내고 xi는 민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요것과 이제 연계되어 가지고 뭐 없어지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SXY와 SXX 이렇게 하면은 샘플의 샘플 미인과 샘플 베리언스의 형태, 샘플 미인과 샘플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꼴이 되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베타 제로의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이 베타 제로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베타 제로는 베타 1이 결정되고 난 이후라고 하면, 그러면 플러그인 해가지고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에다가 그냥 그대로 플러그인 하면 계산이 다 될 터인데, 그러면 요것도 다 n으로 나눠져 버린다고 하면은, n으로 나눠져 버리고 여기 있는 걸 뒤쪽으로 낸다고 하면은 y바가 될 것이고, 요것에 의해서 y바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x바가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 베타1에 그냥 베타1 아니겠죠? 여기서 있는 값을 그대로 쓰니까 베타1에 해트를 쓰게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파셜 데리버티브를 했는데 파셜 데리버티브의 결과로는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나왔다는 것이죠. 정확히 베타가 어떤 값이 되었을 때 이것이 최적화됐는지 그 최적화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타의 값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럼 베타의 값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